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에서 매일 밤 들리는 이문의 소리. 과연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래된 빌라에서 일어난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요? 채광? 교통? 아니면 편세권? 오늘의 주인공인 A씨는 지은 지 20년 된 낡은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관리가 잘 되었고 집주인분도 좋은 분이시고 이 주변에서는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분과 만났을 때 분위기도 좋았고 집도 오래되긴 했지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가격도 싸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첫날부터 A씨는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빌라에 들어온 첫날 밤부터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흑, 흑, 흑. 마치 젖은 수건을 입에 물고 억지로 울음을 찾는 듯한 아주 기분 나쁘고 축축한 소리였죠. 처음에 A씨는 그저 건물이 낡아서 수도관에 공기가 차는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빌라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새벽 2시 반 되면 어김없이 벽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소리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귓가에 속삭이듯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나날 중 A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이것들을 아침 시간에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하러 가보니 다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엄청 심하고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죠. 그 광경을 본 A씨가 슬쩍 물었습니다. 저기 밤마다 벽에서 소리 안 들리세요? 수도관 문제 같은데. 그 말에 한 주민이 멈칫하더니 주위를 슬쩍 보고는 제 옆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관 소리라면 차라리 좋겠네요. A씨는 빌라 주인에게 수도관 소리를 물어봤고 집주인이 수리기사를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은 수리기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작성한 진단서만 내밀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지요. 잠들 때마다 무언가 가슴을 짓누르는 가위에 눌렸고 꿈속에선 누군가 배 위에 올라타 말했죠. 추워. 축축해. 나 좀 내보내줘. 결정적인 사건은 A씨의 욕실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물에서 비릿한 새냄새와 썩은 생선 같은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를 감고 있으면 손가락 사이사이에 검고 긴 이물질들이 엉켜 붙어 나오기 시작했죠. A씨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대충 헹구고 확인하면 이물질 같은 것은 없더군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던 A씨는 집주인 몰래 사설 배관업자를 불렀습니다. 배관기사는 집안을 살피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집안 문제가 아니라 외부 배관 문제 같은데 여기 옥상 물탱크 위치 아시나요? 배관기사는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탱크에 누가 빈 페트병 같은 걸 집어넣어서 배관에 울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옥상에 도착하여 배관기사가 굳게 닫힌 옥상 물탱크 뚜껑을 연 순간 기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어린아이의 시신이 떠 있었거든요. 빌라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얼마 전 실종됐던 옆동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놀다가 실수로 물탱크에 빠진 거라며 안타까워했죠. 집주인 또한 본인 건물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비로 거창한 천도제와 장례식까지 지원해줬습니다. 무당이 구슬하고 부적을 태우는 것을 보며 주민들은 이제야 소리가 안 들리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데 천도제가 끝나고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옆집 남자가 툭 던진 한마디가 A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이상하네. 애가 어떻게 물탱크 안으로 들어갔지? 남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천도제 이후 소리는 잦아들기는커녕 더 기괴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밤새 들리고
창문에는 어린아이의 손자국이 가득 찍혔죠. 공포에 질린 A씨가 이사를 알아보던 중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던 A씨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빌라 근처의 아파트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에 끌려 나오는 집주인의 모습을 봤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제목은 납치 및 살인. 하지만 진짜 소름돋는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는 물탱크에 던져졌을 때 이미 죽은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주민들이 최초의 소음 민원을 넣었을 때 이미 아이가 물탱크 안에서 죽어가며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정비업자를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끊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이후에도 태연하게 물탱크 물로 끓인 차를 마시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천도제까지 주도했던 겁니다. 집주인이 구속된 그날 밤 거짓말처럼 빌라의 흐느낌은 멈췄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신을 죽인 범인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걸까요? 본인이 담긴 물로 차를 마시던 살인마의 모습을 죽어서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벽 너머에선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